일단은요, 요새 말씀드릴 게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거나 마케팅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이걸 한번 보자. 애드워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메일 계정을 만들고 이게 지메일이 만든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광고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예.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거를 이 복잡한 이 수치나 이것들을 뭐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해줍니다. 이것을 이용을 하고 하면은 근데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먼저 보면 이거는 지금 날짜가 지난 7일 전체 놓고 있습니다. 네. 보게 되면 제가 키워드를 걸어놨었어요. 키워드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메일에서 클릭을 해서 그걸 오픈하는 거를 보고요. 뭐 이랬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그럼 키워드 우리가 여기서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이 제품이 어차피 중고 서버이잖아요. 예. 중고 서버에서 키워드를 중고 서버에 걸었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자기가 그냥 이거 나와준 겁니다. 뭐냐면 품질은 우수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중고 서버이니까 그 품질은 우수하지만 실제로는 검색이 좀 덜 됐다.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동안 이 두 번 클릭을 했는데 1,410여 원이 이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두 번 클릭이 유발이 됐다. 그리고 이걸 인해서 중고 서버로 누가 구글에서 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광고가 나온 게 49번 광고가 나왔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클릭 딱 뭐 700원에서 돈이 들어갔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키워드별로 뭐 서버 렌탈, 중고 서버 아니면 중고 서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비율들이 현재 이 효과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다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그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키워드 입찰가 이게 뭐냐면 그 키워드마다 입찰 이제 내가 광고하고 싶은 금액을 다 따로따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다 설정할 수도 있지만 다 따로따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버 했더니 서버는 30클릭이 나왔어. 서버를 누가 이제 키워드를 구글에서 쳤었을 때 노출이 된 게 2,521건이 노출이 됐고 그 중에서 클릭했던 게 30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키워드 입찰가가 근데 다만 뭐냐면 첫 페이지 왜냐면 처음에 우리 구글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쳐볼게요. 구글에 들어가서 여기서 보면 중고 서버라고 하죠. 중고 서버라고 하면 여기 보면은 여기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지금 키워드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 건데 저게 뭐냐면 요거 이제 이게 SNL 거죠. SNL 인포 여기 들어가 있고 서버. 근데 맨 위에 못 나온다고 아까 전에 써 있던 겁니다. 예. 여기 보면 첫 페이지 여기 보면 첫 페이지 입찰가가 낮아서 이런 키워드들은 맨 위에 못 올라갔다. 근데 밑으로 검색하다 보면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보면 델도 제가 여기 델 검색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고 서버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할 줄 알았더니 실제로 보니까 클릭이 높았던 건 서버나 델이나 서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오늘 들어와서 본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겁니다. 여기 보면 서버도 있고 서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이거는 칩 서버, 그 다음에 호스팅, 스토리지도 막 걸어놨었었는데 클릭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 제가 이제 그거를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 키워드 당. 그리고 지금 키워드는 거 HP는 제가 넣었더니 9,261번이 노출됐다면 누가 검색을 했고 그때 광고가 나와졌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뭐 하여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뭐냐면 과거에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데 이게 과거에는요 보통 보면 우리가 보통 홍보를 할 때요. 홍보를 할 때 보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광고 우리 오퍼링을 하는데 제품 그다음에 뭐 서비스 뭐 이런 거를 묶어놓고요. 이거를 영업 대표들이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판매자가 셀러가 있다고 하면 우리
과거에 있던 제품들은 이제 보면 이제 엔드 유저가 있습니다. 엔드 유저가 있으면 보통 보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그 전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보게 되면 영업 대표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영업 대표도 지금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그 다이렉트 세일즈인 거죠. 그 다음에 인바운드 콜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인바운드 콜. 이건 뭐 이제 인터넷 세일즈나 아니면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채널들을 사용하죠. 근데 보통 보면 그 제품이 이렇게 됐었을 때 고객한테 이거를 직접 가서 말하기도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세일즈 머티리얼을 구비를 하게 됩니다. 세일즈 머티리얼. 그러면 이 머티리얼이 뭐냐? 제안서. 그 다음에 무슨 뭐 장단점. 그리고 뭐 이제 비교, 표. 그 다음에 가격, 뭐 견적서까지. 이런 거 고객한테 설득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 고객이 과거에는 고객이 이 정보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가 무역을 하셨었는데 측량기를 수입을 파셨는데 그 이게 사업이 되게 잘 되다가 96년에 인터넷이 막 붐이 일면서 원가가 노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지적공사 이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적공사에서는 그 이제 측량 장비를 하기 위해서 AS님이 다 그거 맡겼는데 오피스에서 보니까 뭐 찾아보니까 금액이 턱도 없이 이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측량하시는 분들이 쫙 하고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이 고객이 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제한 내용을 가지고 딜리버를 했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어쨌든 인터넷이 생기면서 이 갭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하는 거죠. 그게 뭐 꼭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현실 봤을 때는 이게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그 홍보라고 한다고 하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에다가 신문 광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하죠. 그 다음에 아니면 DM 같은 것도 만들죠. 사실 매일 만들었는데 이거에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이걸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이제 뭐 브로셔를 1000부를 찍었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이걸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걸 확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한 10억씩 쓰고 20억씩 쓰고 30억씩 쓰고 나서 고객들이 반응이 좋았어. 매출이 오라는 걸 한참 동안 그 이제 인지를 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추정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고객들이 모든 정보를 지금 다 어쨌든 간에 컴퓨터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 대표 가서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더라 하더라도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고객이 다시 인터넷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정보가 어쨌든 간에 이 채널이지만 기본적으로 고객이 정보를 그러니까 판매 이쪽은 이제 뭐냐면 릴레이션십 고객하고의 릴레이션십이 구축되는 데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거고 이쪽은 뭐냐면 실제 정보 주고받는 정보는 어쨌든 간에 이메일이나 이런 수단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홍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쨌든 간에 더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확률들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고 지금 이제 여기서 뭐 얼핏 보시긴 했지만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보시긴 했지만 그 뭐냐면 일일이 그러면 내가 옛날에 광고에서 보면 이 템플릿을 만들었는데 이거 한 장 100원씩 들어갔는데 효과가 얼마야? 라는 건 사실 이제 회사 입장에서 되게 뭐랄까요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측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저게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뒤에 좀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면 우리 그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같은 데 보시면요. 그 신문 같은 거 있다 보면 광고가 나올 거예요. 광고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패스트 캠퍼스라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성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한 200만 원씩 교육 프로그램 사가지고 이제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희한하게도 제가 어떤 걸 좋아하든지 간에 얘네가 저를 쫓아다녀요. 지금 보면 아침에 잠깐 봤는데 제가 보면 지금 말씀드린 거 저 보세요. 여기 보면은 패스트 캠퍼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광고가 된 게 아니고요. 패스트 캠퍼스는 어떤 사이트를 갖다 이렇게 쫓아다니는. 네, 쫓아다니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지메일 보통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메일에서 보통 보면 사람들이 다 검색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메일에서 제가 지메일로 로그인된 상태에서 크롬에서 얘가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다 이제 구글 데이터 센터에 보내는 거예요. 구글 데이터 센터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그걸 인지 전혀 못하고 있었지만 제가 그 패스 캠퍼스라는 회사에 가가지고 클릭한 것도 알아요. 어떻게 하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거기다가 이제 코드를 심어놓고 그러니까 지메일을 쓰던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트래킹하는 코드를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럼 뭐냐면 내가 어쨌든 그 패스트 캠퍼스의 강의를 지금까지 200만 원 결제했으면 그 다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 고객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를 인식하지 못하게 이게 떴네 그러면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사기도 만드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구글이 첫 번째 네이버 그 신문 기사 같은 거 읽고 있으면 이상하게 떠가지고 짜증나게 자꾸 지우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알아서 그렇게 되면 야사한테 계속 보내라면 야사한테 광고가 계속 뜨니까 이렇게 되면 그게 제 성향하고 맞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제가 이제 지메일 계정이 하잖아요. 지메일 계정을 하면 제가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뉴스 채널에서 조선일보를 가고요. 그래서 조선일보를 가고 그 다음에 11번가를 가서 쇼핑을 하고요. 했던 것이 그거 데이터 센터에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에 이거 알고 있으면 제가 저렇게 올려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시대 특정해서 누군지를 모르지만 얘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 구글이 어떻게 하냐면 조선일보 아니면 모든 미디어 채널에 배너도 있잖아요. 배너. 그 아까 전에 그 배너거든요. 중간 배너. 그 다음에 뭐 옆에 배너를 이거를 사요. 그 사용 권한을 여기서 삽니다. 그거 구글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에드 네트워크스라고 해서요. 조선일보, 매경,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디에 있는 그 채널들을 다 사고 그럼 제가 여기 갔었을 때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이리로 오는 거야? 그럼 강남으로? 그래서 어디 그러면 어쨌든 구글이 이 지면을 사고 있어서 아까 전에 이 광고를 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광고를 보면 이 광고를 보면 그러니까 하여간 저는 이거 엄청 쫓아다니거든요. 여기 보면 아이 있죠, 아이를 누르시면 구글에 의한 광고입니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관심 있는 놈이 이거 살 수 있게끔 계속 풀어주는 거죠. 저는 SLA 광고도 저 날라왔어요. 그때 이제 할 때 쫓아오는 거야. 내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니까 SLA 광고도 쫓아오고 내가 조명을 본다. 페이스북 들어가면 조명이 막 떠 있어. 그런 식으로 내가 봤던 모델 그대로 떠가지고 페이스북이 쫓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지하고 못하고 있지만 이미 그렇게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면 지나가다 보면은 헤이 탐 크루즈 해서 이 광고 그게 있잖아요. 이미 이제 실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솔직히 얘가 그러면 이렇게도 마케팅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보다가 김정일 씨 오늘 떴습니다 할 수 있어요. 최근에 그렇게 날라오고 있어요. 새로운 모델 나왔다. 너 살 생각 없냐? 워치를 제가 많이 보면 워치에 관련된 게 이번에 새로운 모델 나왔는데 살 생각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 이름까지 특정할 수 있지만 굳이 지금 안 내가 하는 거예요. 무언가 관심을 가졌다면 그걸 계속 따라다닌다. 네. 근데 저거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또 시크릿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들어간 거 자체를 너네는 쓰지만. 네, 맞아요. 네, 그 시크릿 모드 들어가서 나는 그냥 보기 싫어. 너네들이 자꾸 다니는 거야. 네. 그 지금 스크린 모드를 보여드릴게요. 스크린 모드가 구글에 보면 지금 다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성향에 맞는 거. 이게 이제 이거는 여기 있는 일반 풀 크롬에서는 이게 다 이제 그 로고가 남는데 여기 보면 시크릿 모드, 시크릿 탭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여기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제가 야사들 봤는데 이게 그 마음대로 보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시크릿 모드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대단히 이제 과학적으로 마케팅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여기서 보면 제가 IBM 썼던 마케팅 금액이 채널 마케팅만 해서 연간 15만 썼어요. 맨날 보면 세미나 하고, 맨날 보면 쓸데없는 거 만들고.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거기 집어넣어요. 억지로 만들어서 집어넣잖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 막 쓸데없는 글들이 사실 되게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게 있거든요. 효과가 없어도 효과가 있다고 보여요. 효과 있다고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효과를 뭘 하든지 간에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이미 바뀐 거예요. 서브호스팅이라는 검색어를 쳐서 네이버에 그 클릭 초이스를 가입하면 제일 비싼 게 서브호스팅이라는 단가예요. 이게 한 25,000원이야. 한 번 고객이 서브호스팅이라는 글씨를 쓰고 내 광고 대상을 클릭하는 순간 난 25,000원을 지불하는 거야. 근데 이게 서브호스팅 쪽은 이거 광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제가 2003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네이버에 배너 광고를 넣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 달에 저 옆에 한 5분의 1 정도 크기의 배너 광고 하나를 내는데 8만 원이었어요. 와. 이제 6개월 내가 개런티를 하고 됐는데 그때 서버가 한 10대인가 들어왔어요. 6개월 사이에 들어온 게 전혀 나는 이제 1인 기업이었고 뭐 그때만 해도 광고 자체가 이제 거의 배너 지금 저만한 거는 팔지도 않지만 뭐 지금 한 몇백만 원이 넘 몇백만 원이 뭐야 몇천만 원 될 거야 그 광고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지나서 이제 그 호스팅 업체들은 광고에 붐이 일어났어요. 카페24, 뭐 가비야 뭐 이런 업체들은 그 한 달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썼어요. 기본적으로. 네. 네, 그 뭐 광고를 할 때 지금 네이버 광고에 한번 들어가 서브호스팅 한번 쳐보시면 이게 매달 내는 돈이 서브호스팅 쳐보세요. 저기 보면 지금 뭐 KS, 뭐 IDC, 뭐 비아웹 저거가 한 달에 한 800씩 낸다고 보면 돼요. 저 자리를 차지하려면 적어도 상위 5개 안에 들어가려면 800에서 1000만 원을 무조건 쓰는 거고 한 달에 800 천 원. 그 비용을 쓰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저게. 그리고 언제냐면 2005년에서 한 2010년까지는 저 광고를 열심히 냈던 애들이 대박 터졌어요. 한 두세 배로 커졌어 우리보다. 지속적으로. 네, 지속적으로 광고하는 애들은. 근데 이제 또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시험한 시장에서는 저 광고로 모인 사람들이 원래 이 사람들의 성향이 광고를 많이 보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 회사들이 지금 힘들어요. 그 애들이 또 광고를 보고 떠나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어떤 뭐 메리트를 갖고 있고 서브호스팅에 뭐 이거 강자면 진짜 저가로 막 치지 않으면 이게 광고를 보고 온 애들이기 때문에 광고를 보고도 떠나가더라고. 네. 이런 단점은 있긴 하지만 하여튼 광고라는 게 최근에 우리 서브호스팅 쪽에서는 저거를 그래도 꾸준히 근데 저것도 이제 1차적인 거는 지금 광고고 제일 더 중요한 D가 사실은 프로그래머와 홈페이지 개발자가 붙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끊임없이 뒤에서 아이템을 만들어줘야 저기 광고가 효과가 있거든. 그래서 저기 지금 하는 애들은 다 개발자와 웹 디자이너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것도 없이 내가 좋은 저 가격이니까 그냥 한번 때린다 이래서는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해야 되고 뒤에 들어가가지고 아이템들이 막 다양하게 있어야 되거든. 이걸 클릭하는 순간 저기 과금이 이제 청구가 돼요. 네, 예산인데 청구. 저건 뭐 2만 원 날라간 이거 거죠. 그거. 예, KS 호스팅이라고 서초동에 있는 업체예요. 근데 바로 그냥 그 떠버리네. 저것도 그래서 서로 경제업체끼리 저거 누르기도 막 해버렸어. 그래서 돈 많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것도 도안 저 프로그램도 있어요. 아 그래요? 떠. 당신이 지금 몇 번 눌렀다. 지금 당신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니면 저 즐겨찾기를 해줘라. 또 뜨는 게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블로그 들어가요. 블로그 같은데 보면요. 파워블로그들을 볼게요. 파워블로그에서 보면 서버호스팅 말고 파워블로그를 보세요. 파워블로그.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블로그를 보면 블로그. 파워블로그를 한번 볼게요. 파워블로그. 네이버는 구글한테 이 템플 이것도 다 이 지면이잖아요. 이게 지면이거든요. 광고 아까 전에 했던 그 채널이다 보니까 네이버는 구글한테 주지는 않죠. 이제 그 지면 같은 거. 왜냐면 네이버는 구글하고 완전 별도로 돼 있어서 구글 애들이 여기서 뭘 집어넣거나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광고 이제 포스트를 보다 보면 광고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있나 없나? 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제 광고가 들어있는 경우에 보면 그게 다 이제 구글에서 그 미디어를 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뿌리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 이거는 이 블로그는 이제 네이버에서 블로그인데 그 블로그 중에서 그 뭐죠? 그 뭐냐 티스토리. 티스토리는 그걸 팝니다. 구글한테 그 장소를 팝니다. 그래서 티스토리를 보고 티스토리. 티스토리에서 네, 주제별 한번 이걸 보죠. 보면 이건 블로그고 광고가 없나? 얘는 광고 없네. 없나? 중간에 보면 광고들이 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옆에 여기 있네. 여기 슬랙. 네. 여기 보면 이거 눌러보면 이거는 어디서 파냐? 애드올이라는 데서 얘는 지면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티스토리는 여기에 있는 이 상단에 있는 요거 이 화면을 판 거예요. 벌크로 해서. 근데 그럼 티스토리에 있는 그 블로그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이걸 다 파는 거죠. 팔아서 그러면 이거 점유한다 보면 제가 만약 티스토리 들어가게 되면 거기다 광고를 뿌려주는 이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정말로 정교하게 타겟팅을 해서 예전하고 완전 틀리겠죠. 타겟팅을 해서 근데 아마 제가 생각에 이 슬랙이 나온 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슬랙이 나온 게 아마 제가 슬랙을 이용하거든요. 슬랙이라는 걸 이용을 해요. 이제 분석해서 네. 나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네. 제가 지금 여기 핸드폰을 보면 이제 슬랙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구글이 이런 분석 툴을 많이 여러 가지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툴들을 솔루션을 팔아요. 그 이제 앱 서비스 하는 업체들한테. 맞아요. 셔틀만 분석 툴이라고 해서 네. 많이. 자 보면 이게 SNA가 제가 이제 그 팀장님한테 이날이 언제죠? 12월 6일 8일 날 제가 그걸 8일인가 아마 6일 7일인가에 그걸 넣어달라고 했어요. 뭘 넣었냐? 여기 보세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볼게요. 이제 SNA 한번 가보겠습니다. SNA 가보면 SNA 인포 가볼게요. 가보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요거 있죠? 요거하고 여기 보시면 요거가 있어요. 이게 뭐냐? 요건 뭐냐면요. 페이스북에서 여기 이 홈페이지에다 코드를 넣었어요. 그럼 뭐냐면 페이스북에서 클릭을 해서 들어간 사람이 여기 로고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보고 그러면 이 코드가 어떤 특정 사람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왔다고 해서 페이스북한테 데이터를 보내버려요. 그럼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 여기 방문했던 사람이 그럼 무슨 목적이 있어서 방문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광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 기록을 해서 로고를 남겨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one pixel found on 그 SNA info 뭐냐면 페이스북에 있는 그 픽셀 코드라는 것을 여기 집어넣고 그래서 이거는 이 코드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 툴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건 구글입니다. 그러면 구글을 보니까 구글 애널리틱 코드 제가 넣어달라고 해서 그 팀장님이 홈페이지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리마케팅 태그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는 거 또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 보게 되면 이게 있으면 뭐가 되느냐? 이제 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뭐 구글 검색 하든 상관없어요. 이게 왔으면 여기 보면 제가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하면 여기 코드가 삽입되어 있어요. 삽입되면 처음에 왔으면은 페이스북 통해서 누가 왔어요 해서 이 코드가 페이스북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요. 근데 여기서 뭐 상품 구매 페이지가 있잖아요. 어떤 특정 상품의 구매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실제로 온라인 쇼핑에서 샀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면
이 결제라는 거를 버튼을 클릭을 해요. 결제 넣으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상품점은 구매 완료되었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페이지에다가 또 코드를 넣어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왔고 그 다음에 누가 여기서 어떤 상품을 결제를 하면 결제했을 때 이 페이지에다가 코드를 심어놔요. 다른 코드 심어놔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누가 여기 들어와서 결제 버튼을 눌러서 이 화면이 떴으니까 이건 결제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이 이 광고를 보고 이걸 샀는지 안 샀는지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볼게요. 그러면 근데 지금 SN은 이제 그게 좀 그런 이제 상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볼게요. 어디 가냐면 11번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11번가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11번가 가볼게요. 그러면 11번가 갔더니 여기 11번가 이게 아니고 11 스트리트 COK인가? COK입니다. 네. 자 보시면 자 11번가는 코드가 없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없네요. 잠깐만 없고 그러면은 어디 가냐?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죠? 쿠팡 한번 가보겠습니다. 쿠팡에 가보면 페이스북 이거 있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측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지금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구글 코드는 없는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보기엔 있을 거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특정 상품을 한번 가볼게요. 특정 상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특정 상품에도 다 코드가 이렇게 박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건 없나? 지금 이제 레코딩 하우스에 하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그러면 얘네들이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 모든 걸 다 우리는 모르게 데이터를 다 긁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또 여기 가볼게요. 여기 또 다른데 제가 교육한다는데 한번 패스트 캠퍼스 패스트 캠퍼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자 여기 보면 슈퍼스 여기 또 들어가 있고요. 기록이 돼야 되니까 아마 특정 상품을 상품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는 보면 코드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화면에서 제가 이걸 클릭했다. 그럼 그것까지 다 트래킹 코드를 집어넣고서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거에 관심이 있지까지 다 확인을 하는 거죠. 현재 구조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이게 뭐냐면 이게 광고가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800만 쓰잖아요.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럼 이제 광고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금액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트래킹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광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만 하더라도 한 달에 1억을 써요. 광고비로. 연매출이 근데 얘네가 만든 지 2년 됐는데 지금 24억인가 30억인가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얘네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브로셔 같은 게 전혀 없고 전부 다 이 광고나 통해서 하는 겁니다. 얘네가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 광고하는 법을 얘네가 강의를 개설을 했어. 자기네가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개설을 했어요. 하여간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구글에서 지금 코드를 심어놨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서 보면 SNA에 보면 여기 보면 SNA 구글 애널리틱이라는 코드가 있는데 애널리틱 코드가 보시면 어딨냐? 여기가 이제 애널리틱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보면 지난 그 며칠 동안 트래픽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 데이터가 없었었는데요. 이때는 뭐냐면 576건이 어쨌든 누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 방문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건 언제냐? 이거는 일요일인데 일요일 날은 사람들이 검색도 덜 하기도 하지만 그때 이제 그 광고를 껐어요. 어떤 광고 껐냐면 광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제가 지금 여기에 4가지 캠페인을 지금도 사실 운영하고 있어요. 아 예.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간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걸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오늘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결과는 노출이 이 지메일 광고에서는 100번 그 지메일 광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클릭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광고가 뭐냐 한번 볼게요. 한번 그냥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 건가? 제가 보면은 보면 광고를 볼게요. 그 위에 보면 그 지메일 위에 지메일 쓰다 보면요. 지메일 한번 들어갑니다. 지메일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은 이 지메일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보면 지메일 위에 여기 보면 요런 데 광고가 떠요. 뭐 이게 뜨거든요. 지금 이제 안 나와 있는데 다른 걸로 지메일이 지메일 원래 오늘 좀 저기 나왔던데. 하여간 여기에 보면 광고가 위에 떠서 근데 이 뜬 것도 그냥 뜬 게 아니고 중고 서버에를 관심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한테 얘네 분석해서 거기다 이제 뜨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걸 볼게요. 보면 이렇게 뜨고요. 이렇게 뜨고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클릭했던 거 뭐냐면 이걸 보고 이걸 클릭을 하면 SNL 광고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광고 페이지가 어디 있냐면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클릭이 뭐냐면 클릭해서 이 화면까지 넘어갔다가 이제 트래킹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 근데 이거 됐고 이게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게 보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지메일 똑같은 건데요. 좀 화면 좀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볼게요. 여기 보면 지메일 광고인데 이거는 SNA 방문했던 사람들인 거고요. 이거는 지메일 광고인데 SNA를 방문을 안 했던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볼게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SNA에서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광고에서 이거 보면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여기서 보면 타겟팅, 타겟팅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지메일 광고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미 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어떻게 되냐면 그 키워드는 지금 이런 키워드, 유즈드, 파트, 서버 이런 키워드를 친 사람들한테 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 부품이나 이거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모든 사용자 있는데 보면 이게 보면 그 all converter, 그 다음 전체 방문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아까 코드 심어놨다고 했잖아요. SNA에다가. 코드 심어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그때 이메일을 주셔가지고 고객 이메일 목록을 여기 업로드를 했어요. 업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렇게 지금 현재 그 SNA 그 뭐는 다 기업 이메일로 돼 있다 보니까 지메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00명 이하로 아마 그게 1,500개의 이메일 중에서 100개만 지금 이제 지메일로 된 것만 네. 할 수 있게 됐군요. 그래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은 리마케팅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볼게요. 보면 아까 지금 코드 넣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아까 전에 그 구글에서 트래킹하고 있죠. 그러면 SNA가 어쨌든 간에 SNA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방문했던 사람들이 기록이 지금 64번 들어가고 전체 현재까지 전체 방문 930명 이 다 따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들어왔던 사람, 뭐 한 달 전에 들어갔던 사람, 아니면 최대 2년까지 들어갔던 사람의 기록들이 있어서 그 얘기 뭐냐면 이 홈페이지를 방문을 했었을 때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으면 보통 이 구매가 한 3개월 이루어진다고 하면 3개월마다 그 사람한테 계속 광고를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7일, 뭐 14일 그래서 기간이 저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지메일 광고는 뭐냐면 지메일 위에다 광고를 올리는데 들어왔던 사람한테 그걸 반복적으로 보여주게끔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볼게요. 지메일인데 SNA 방문자 제외는 뭐냐면 이거 더 볼게요. 그래서 이걸 보면 보게 되면 타겟팅 네. 아, 저 회의 중에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 예, 예. 제가 아까 전에 사람만 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보면 사람만 정해놨고 아까 전에 타겟팅에서 타겟팅 아까 전에 SN에 이메일이 있던 방문자를 다 제외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외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광고 그룹에서 제외하면 그래서 보면 예, 그러면 여성은 빼. 광고 대상은 여성은 빼. 예, 뭐 이런 걸 빼가지고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전에 뭐냐 마케팅에서 저희가 이거 안 해놨네. 예. 고객 이메일에서 이 사람들 빼. 예. 그 다음에 리마케팅 목록에서 방문했던 사람 빼. 그럼 이 광고는 뭐냐면 이 광고 이렇게 광고 제 그룹에 들어가는 순간 그럼 이 광고는 SNA를 방문 안 했던 사람들만 여기 들어가게끔 되는 구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광고이긴 하지만 SNA 방문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SNA 방문 안 했던 사람을만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싸그리 몽땅 하는 것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되게 이미 그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각종 이제 이건 지메일 광고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직원들 한두 명을 교육을 시키면 그러니까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 대단히 잘 될 수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그 이제 한 뭐 1,000만 원 정도 단위 월 비용을 쓰면 컨설턴트들이 붙어요. 광고 회사에서. 컨설턴트들이 붙어서 걔네들은 계속 광고 이렇게 하시면 몇 프로 오를 거고 저렇게 하시면 몇 프로 오를 거고 광고 회사들이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 업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인터넷 상품에서 광고 이쪽 애들일 거예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걔네들. 저 네이버. 컨설턴트도 붙어가지고 요 광고하세요 저렇게 광고하세요 하는데 저 부분이 또 근데 아직 그렇게 잘 하는 애들이 없어요. 구글을 이용해서 뭐 이를 이용해서. 그래서 사실 김동 기사님 같은 사람 있을 때 저기 붙이고 웹 디자이너 붙이고 이거 디자이너하고 저거를 꼭 있어야 돼. 개발자는 같이 붙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광고를 이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올 초만 해도 제가 50만 원씩 해가지고 웹 원래 개발하는 애하고 얘는 회사를 다른 데 혼자 하는 애하고 50만 원씩 주게 한번 뛰어봐. 했는데 이게 또 남이 하면 또 안 돼. 진짜 열정을 갖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광고마다 하루에 집행될 예산의 금액도 책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보면은 여기서 다음에 한번 우리 하게 되면은 새로부터 사실 마케팅 이렇게 그 네이버에 홍보하고 하는 애 있거든. 예. 가서 한번 좀 걔가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언 같은 거 좀 이렇게 해주시는 자료 많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케팅 하는 애가 있거든요. 네. 그분은 저런 거 보면 되게 걔는 성격이 무한 내성적이라 잘 보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상관없어요. 저걸로 하면 내성적이어도 저런 거 더 잘해요. 잘 아니면 상관없죠. 이게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면 분석을 해볼게요. 요때 578건이 들어왔어요. 578 세션이 SNA 인포에 들어갔어요. 그럼 왜 그랬나? 갑자기 들어온 거잖아요. 왜 들어간다를 봤는데 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때 이 광고가 아까 전에 봤던 그 약간 패스 캠퍼스라는 있던 광고 있잖아요. 그런 광고가 그러니까 이 승인이 나는데 한 하루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이 났는데 그때 갑자기 몇 건이야? 13만 건이 노출이 됐어요. 13만 건이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마 이균영 대표님 보신 그 시점에 13만 건이 광고가 집행이 된 거예요. 13만 그 중에 13만 건 중에 한 분이 이제 이균영 대표님이 푸시로 뭐 날리는 광고가 있거든요. 지금 충전하면 이건데 이 시큐리티 365 시큐리티라는 앱이 이게 충전할 때 그런 게 떠요 광고. 거기서 SNA 광고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어떻게 나한테 와를 그랬었는데. 그래서 13만 건이 왔는데 그때 1000클릭이 생겼는데 그래서 1000몇 클릭이나 생겼는데
이게 하루 만에 갑자기 1000클릭 생긴 이유가 없잖아 사실. 그러면 누가 잘못 눌렀거나 아니면 로봇이 했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푸시해서 날린 것 같아. 네. 이게 뜨거든. 근데 그러면 이제 클릭은 누르지 않는데 그러면 아마 거기서 클릭하면 돈 주는 뭐 그런 건가요? 아 얘네들이 이제 보안을 지켜주는 대신 광고를 띄워주는 이렇게. 아, 이게 V3 광고 누를 V3 개념으로 보면 돼요. 광고를 누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안 눌러도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관심 있으니까 여기 뜨니까 그냥 클릭한 거고. 돈 나갔습니다. 우리 안 좋은 업체 있으면 막 날. 그래서 광고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보게 되면 광고를 보게 되면 예, 지금 1층이신가요? 예, 제대로 좀. 유성이 인터플로스터 알지? 예. 인터플로스터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네. 그치. 아. 네, 벤처 이런 사업.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그 사업을. 아. 지금 보면요, 이게 광고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나갈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 이게 계속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유통하는 데가 거기서 이러구나. 이미지도 넣고, 그래서 이게 마감 픽셀 이렇게 놨고. 그래서 아까 아까 내가 했던 그 지면의 그 크기, 그 크기들이 다 지정이 돼 있거든요. 아.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얘네들이 뭐 이런 거 이런 걸 어떻게 잠시만요. 예. 코미스 때 배사장 만나달라고 할 때 한 번도 안 만나거든요. 잠깐만 저 정신적인. 얘네는 사실 유통하다가 문자 쪽으로 좀 잠깐 접근해서 문자도 괜찮게 벌었어. 근데 문자도 이 시장이 너무 포화가 되니까 진짜? 그러니까 SNS 그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 단체 문자라든지 뭐 이게 이 시장이 한 3, 4년 정도 되게 돈 잘 벌었어. 근데 이것도 대형화 가면서 이제 조그만 업체들 다 치여서 이제 지금은 문자는 못 벌고 그럼 최근에 이걸로 또 이제 변신한 거야. 임대 사업 같은 거. 한 10억 투자 뭐 받고 뭐 어쩌고 해서 10억 치를 받았고 어느 쪽으로 통해서? 뭐 저기 내가 뭐 기보나 뭐 이런 데서 돈 땡겨서 좀 받고 뭐 이런 거를 해서 그 돈들 이제 하드웨어 장비 사는 것보다 이쪽으로 더 투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걔네들이 그거 하는 거 같더라고. 한 1, 2년 준비한 거지. 준비해서 이제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내가 이제 요즘에 토즈 그 스터디 센터 뭐 이런 데를 가는데 예? 왜냐면 이제 그 어디 이제 학원 갔다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사가 꽤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아파트 분양 같은 거 그냥 한 분양 건수 뭐 7, 80평 정도 이렇게 하면 서비스 면역까지 하고 나면 되거든요. 그렇지. 그런 거 이제 분양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비즈센터 같은 거 하고 하면서 주 타겟은 건물. 그렇게 해가지고 코롱도 2층이 이제 저 회의실 있거든요. 그래서 각 층마다 회의실 다 없애고 2층으로 회의실 통합해가지고 참 그렇게 하는데 여보세요? 아, 예. 그냥, 예. 제가 좀 회의 중이어가지고. 예. 간단한 정도 좀 얘기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저 신청해가지고 한번 접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거 아니에요? 네네, 주장님. 네네. 아니 근데 이혼 대표님 2시 반까지 술 먹는 오늘 뭐 드셔? 6층 받아주고 변호사님 커피는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좀 내리고 전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그런 애들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보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캐시 슬라이드 같은 데도 아마 이 광고가 나와서 애들이 클릭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아마 올라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광고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트래픽이 여기 보시면 이제 578건 있다가 그 어제부터 광고를 분리해서 했거든요. 그럼 신규 사용자 아까 전에 봤던 그 이제 신규 사용자만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하다 보니까 다시 세션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냐면 지금 실시간에 누가 들어온 사람이 있나 볼게요. 실시간으로 현재 한 명 있네요. 한 명이 여기 뭐 인천에서 들어오신 분이 한 분 있네요. 여기 지금 네. 뜨고 그 다음에 이 트래픽 소스가 어디서 들어온 거냐? 이 트래픽 소스는 뭐냐면 CPC 광고에 의해서 이게 CPC 그러니까 광고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들어온 거다. 네,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컨텐츠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뭘 보고 있냐? 그러면 638 아까 전에 그 이제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 페이지. 그게 이 페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SNA 638이죠. 예, 아 그렇네요. 네, 638을 현재 보고 있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뭘 보고 있는지도 볼 수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심지어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얘는 알지만 그거는 개인정보이니까 안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경찰도 알려주겠죠. 이제 정치하다 그러면 이제 알려주겠죠. 네,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또 다른 걸 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방문 형태. 예. 여기 보면 지금 나갔네요. 그 사람 나갔는데 어딨지? 방문 형태. 예, 방문 형태 볼게요. 방문 형태 보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1285 세션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이 266명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어쨌든 간에 들어온 이유는 물론 관심이 있어서 아니면 SN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SN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품이나 회사에 관심이 네. 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그리고 심지어는 이 페이지에서 여기 들어와서 뭘 받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네. 이게 페이지가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잠깐만요. 지역이네. 다른 거 말고 페이지 있다. 그럼 여기서 무슨 페이지 들어가는지 여기서 다 나오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많이 보여주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뭘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 뭐였지? 이거 공질당 분석. 이거 볼게요. 이게 코드 분석이라는 건데요. 이 코드 분석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보면 12월 8일에 들어왔던 사람이 4일째까지 남아있는 비율이 나와 있는 겁니다. 남아있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4일째까지 그러니까 다시 들어온 사람이 7%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뭔 거냐면요. 이게 왜 중요한가? 뭐냐면 요새는 모바일 서비스 있잖아요. 그래서 MAU라고 해서 Monthly Active User라고 해서 이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가 투자를 받거나 할 때 되게 척도가 돼요. 예. 그럼 뭐냐면 내가 이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게 23%인데 이게 많이 둘째 날부터 0이 됐으면 광고나 뭘 보고서 첫째 날에 확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컨텐츠가 뭐 비리비리해. 그러면 이게 갑자기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첫 번째 들어왔던 사람이 7일이 지나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으면 뭐냐면 이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가 되게 높구나. 그러니까 가게로 치면 보러 와서 계속 보고 있거나 살까 말까 망설이는 고객처럼 그런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잖아요. 구글하고 페이스북 싸우는 게 뭐냐면 고객이 이 핸드폰을 사용했을 때 그 시간을 점유를 많이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코호트 분석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애드워스나 아니면 아까 전에 아이템 많이 며칠 안 나왔는데 아이템이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이 구글에서는 이 사람 특정할 수 없지만 그 외부에 있는 그런 이제 트래킹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뭐냐면 그 고객 정보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마케팅을 보내는 겁니다. 쿠폰을 보내주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제 마케팅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랬고 그럼 한 가지 볼게요. 요거에서는 이제 에드워즈에서 검색어 광고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검색어 광고를 보면 검색어 볼게요. 이것도 보면 그 검색어 광고도 SNA에 들어왔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광고가 있고요. SNA에서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한테 광고를 분리를 했습니다. 검색어 광고도.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왔던 사람들은 계속 광고를 보여줌으로 해서 그 클릭을 관심이 있으면 한번 더 보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또 그것만 해서는 사실 안 되니까 SNA를 안 들어왔던 사람한테 계속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그런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그 SNS 고객 이메일 리스트, 그다음에 방문했던 그것들을 다 집어넣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볼게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검색해 볼게요. 보면 지금 보면 여기에 그 이 HP, 그래서 제가 넣은 키워드예요. 지금 우리 이제 HP 서버고 델 서버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워드 넣었는데 품질 평가가 나눠서 게시되지 않았으면 이게 뭐냐면,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3서버를 했는데 HP 이 광고가 검색을 하더라도 이 광고가 HP하고 아주 관련성이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광고가 게재가 덜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HP라고 검색어를 치면 HP 관련된 게 엄청 많잖아요. 워낙 많다 보니까 HP를 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게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게 거의 이제 게재가 되지 않는다고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요. 서비스라고 했는데 서비스가 첫 페이지 입찰가가 미만이다고 했는데 이 서비스라는 키워드로 해서 첫 페이지 나오려고 하면 1650원을 넣어야지 첫 페이지 나온다고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바로 1700원을 쓰면 1700원을 쓰면 운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서비스가 사실 중국어 서버 파는 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 키워드만 이렇게 동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이 금액들이 제가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 300원 정도 시작을 했는데 어떤 거는 게재가 안 되고 하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치워서 금액을 다 바꿔서 이렇게 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이제 뭐냐면 107건의 클릭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노출이 15,000번 정도 됐다고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 뭐게 SNS 근데 그러면 이제 그 허 차장님이 이제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건 밴드에서도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오후에 물어본 다음에 그다음 또 나중에 주셔서 저녁 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이게 없었다. 네. 부장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없었다. 그래서 네. 근데 무슨 소리냐. 지금 아무것도 안 왔으니까 화차장이 거기 김덕혜들이나 뭐 이러니까 온 거 있어서 나 말고 받은 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서너 명 있는 데서. 근데 거기서는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그게 그건지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반응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 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광고를 찍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여기 이 페이지가 좀 허접해 보여서 그 지금 이 광고가 상품처럼 보이지는 않고 그냥 게시물에도 올린 거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광고를 해보면 제일 저기 한 게 저희 고객이 꼭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클릭을 해요. 저희 고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해. 아주 뭐 새로운 상품인데 나 이거 싸게 팔 거야. 그리고 딱 하면 저희 고객한테만 전화가 와. 나도 그거 해줘. 원래는 걔네들한테 비싸게 팔았거든. 근데 고객이 아무리 SNS라는 이름을 알고 뭘 알면은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서 보거든 이벤트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네. 야 나도 그럼 그 상품 줘. 나는 왜 이걸 주면서 니네 이 상품 팔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SNA의 그 1,500 클릭 중에서 한 뭐 60% 이상은 SNA를 아는 사람들이 이거 SNA이거래 그러고 네, 맞아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영업사원 시점 봤을 때는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제가 왜냐면 아까 이제 타겟팅 중에서는 이메일 원래 있던 리스트를 올려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면 광고를 본 것도 이메일을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이제 다른 한 가지 뭐냐면 그 예를 들어 보면 어쨌든 구매 페이지 막상 들어왔는데 이게 구매를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는 않잖아요. 현재 상태가. 네. 그래서 랜딩 페이지의 컨텐츠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좀 많이 중요하고. 네. 이게 보고서 이거 뭐야 해가지고 바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나가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기 또 확인이 다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이탈 페이지를 볼게요. 이 사람이 어디서 나갔는가가 나와요. 1,500건이 들어왔는데 1,500건 좀 들어오는 것이 1,400건이 다 그냥 거기서 보고 바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컨텐츠가 부실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호차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전화를 걸어서 광고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물어봤는데 이제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전화번호 누구냐 어느 회사냐 물어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있어요, 차장이요. 네. 전화 통화량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많은 친구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저거에 관심을 갖고 뭐 했으면 좀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잘 체크할 친구인데요. 근데 문제는 저희 영업부에서 사실은 저런 부분에 관심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은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 광고에 이제 중고 서버를 치면은 이제 키워드 광고에서 올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워링크도 있고 뭐도 있고 있잖아요. 그 저희가 보니 거기에도 원래는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김 부장님이 이렇게 하시더니 네이버에 중고 서버 치는 SNA가 안 나오더라. 원래 그거 꼭꼭 나오게 했거든요. 꼭꼭 나오게 했었는데 영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관심이 없고 아예 이제 안 하는 거지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홍보 전문가가 따로 안 했어요? 따로 있을 거예요. 관심 없는 거 있어요. 있는데요. 한 명은 있다가 나갔고 그 친구가 나간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관심을 너무 안 가져서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건 영업부에서 오프라인 영업도 강한 것도 아닌데 그럼 그런 거라도 이용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는 거죠. 단 지금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놓고 SNE 구전으로 알려주고 한 그런 광고에만 지금 의존 그렇게 해도 지금 일은 되니까 의존하고 있는 건데 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이 그 아니람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허차장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 집단적인 아니람이 그런 거에 관심을 이런 거 한다고 메일 달라고 했고 뭐 했으면 물어보고 왜 거기서 어떤 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지 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그게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 이게 여기서 만약 카드 결제하는 페이지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물어보실 필요가 없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제 부분이 안 돼 있을 거기서요. 네. 전화해서 네. 카드 결제나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측정할 필요도 없는데 사실 영업 대표에 입점했을 때는 이게 제가 이제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솔루션 판매를 했을 때 영업계를 이제 조사를 해서 드려도 그 원래 영업 대표 그러니까 컨차님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영업 대표의 그 성향이 뭐냐면 그렇게 온 데이터 조사된 데이터에 대한 영업 그 기회 신뢰도를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게 들어온 행사에서 온 결과 실제로 IBM 같은 경우 보면 페이크로 데이터를 많이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케팅 결과 되는지 뭐였는지 같이 시험해 보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BM 같은 경우 어떻게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1,000만 원 썼으면은 무조건 1,000만 원 썼으면 일단 100만 원의 영업기를 무조건 등록하게 돼요. IBM은요. IBM 행사 룰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행사 왔다 가지고 나 구매할게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라로 써서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 대표들이 IT 있는 제가 보기엔 전반적으로 다 EMC는 다 마찬가지인데 영업 대표들이 그렇게 오는 영업기를 신뢰를 하지 않아요. 뭐 사실 그것도 사실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만약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이제 이게 어쨌든 전화 응대를 하거나 고객 접점에 계신 분이 체킹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를 하려고 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물론 이제 이건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이제 하긴 한 건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 어디서 보고 오셨느냐 어떻게 왔느냐에 대해서 꼬치꼬치 해서 그게 효율적인가 판단을 하고 만약 효율적이라고 하면 이걸 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생각을 늘려야 되는 거죠. 뭐 그게 맞든 맞지 않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아마 호차님 그걸 안 해보셨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던 이메일을 뿌렸던 것이 전화가 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몇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여지도 있고 한 가지 뭐냐면 들어왔더니 그 페이지가 구매를 자극할 만한 금의 그 쇼잉이 되지 않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기록들은 뭐냐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서 유의미하게 클릭했던 숫자들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SNA에서 보면 제가 이제 그 생각한 게 파트 10만 개라고 쓰면 사실은 그 서버하는 사람들은 되게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생각은 하지만 그런 것들을 컨셉을 만들어서 뭐 서버 2,000대 이게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목적성 요걸 팔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셨던 거긴 하지만 이게 브랜드 자체를 SNA 브랜드 좀 자체를 널리 알리게 해보시는 것도 제가 보면 이제 근데 돈이 들어가는 게 별로 이제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거를 보니까요. 아까 저희가 영업부 쪽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약해질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몇 년 전에 오버처 광고를 했었어요. 오버처가 저런 거 시초로 했었고 뭐 중고 서버 키워드당 한 번 누르면 그때 설정이 2,500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입찰로 해서 얼마 쓰느냐에 따라서 광고를 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오버추얼에서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비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달에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지불이 됐었어요. 중고 서버 노출 광고로요. 그럼 거기서 이제 얼마나 하셨어요? 네? 얼마나 하셨어요? 한 6개월에서 1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 자료를 거기서 저렇게 비슷한 거 보내주는데요.
사실은 효과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신,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에도 별거라는데라는 생각을 저도 좀 솔직히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고 나서 느낀 건 저걸 보고서 일부만 봤지만 구글이 그걸 굉장히 더 그 자료를 저렇게 자세히 주지도 않았고 저렇게 검증할 수도 없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세부적이고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오버추라는 상대가 안 돼요 예전에. 그러면 저거를 무시할 수 없을 거고 제 생각엔 네이버도 이제 오버추를 결국 네이버가 뺏어먹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키워드 광고에서 네이버도 지금 아마 저 짓을 지금 아마 해서 끌어들일 생각을 하거나 했거나 아마. 근데 이제 네이버는 아직 이게 그 키워드가 오늘 네이버가 국내 검색 시장이 뭐 90% 가까이 되다가 요새는 좀 최근 어쨌든 저도 들은 얘기인데 네이버 50%가 얘가 35%까지 올라갔다고 구글이. 사람들이 구글에서 구글에 대한 효율이 되게 많이 높아졌다고. 근데 물론 이제 소비자 마케팅 이제 화점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통 하냐면 그 이제 광고 비율을 80%는 페이스북에서 하고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되게 저희는 페이스북에서 2만 원씩 줍니다. 하고 그다음에 고객 자체를 늘리기 모수를 늘리기 위해서 구글 광고를 또 20%를 할당해서 합니다. 페이스북 광고는 이제 실제로 살산하면 당장 타겟팅하는 게 목표인 거고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잠재 고객들을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훨씬 더 넓으니까 사용하는 게 넓으니까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키워드가요. 네. 중고 서버가 키워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뭐냐면 실제로 제가 이 중고 서버에서 타겟팅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고 서버는 보여진 게 두 건이고요. 누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얘기 뭐냐면 서버 살 때 내가 서버 살 때 중고를 살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버를 사고 싶은 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석하는 바로는 뭐냐면 서버 클릭을 했더니 2649건이 있고 그 다음에 19건이 클릭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서버라고 영문도 서버가 되어 있고요. 1500건이 노출이 됐고 18건이 눌러졌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서버를 사고 싶은 사람, 중고 서버를 사고 싶은 사람, 아니 싼 서버를 사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서버를 사는 사람은 중고 서버든 아니든 간에 일단 서버부터 친다는 거죠. 중고 키워드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중고 키워드의 그 키워드 효율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고 서버를 판매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서버 예를 들면 스타트업인데 서버가 필요해. 그럼 무슨 서버 사지? 부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새 거는 얼마, 중 거는 얼마, 아니면 렌탈을 할까? 그러면 어쨌든 내가 필요한 건 서버잖아요. 그러면 이제 키워드가 서버가 어쨌든 현재 결과로 봤을 때는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거죠. 그 광고 알겠지만 노출 수와 사실은 그 구매는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게 있거든요. 서버라는 거는 다 그냥 들어왔는데 다 지나가는 애들이고 들어왔긴 했는데 중고 서버가 17분밖에 안 됐지만 저게도 광고를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10번 됐지만 그걸 저걸 더 중심으로 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살 사람들의 모임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클릭 수가 꼭 많다고 해서 저게 구매자가 된다는 거는 또 이제 아닐 수가 있어서 잘 보면. 다만 이제 거기서 뭐냐면 그러면 이제 보여주는 광고 미디어 있잖아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네. 그 광고 미디어. 지금 이 광고를 한번 볼게요. 이 광고가 이 광고 키워드 광고는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면. 네, 죄송해요. 잠깐만요. 네. 근데 저기 네. 아까 좀 그 화면에서요. 네. 클릭 수가 많다고 해서 네. 금액이 비싼 거는 비싸죠. 클릭 수가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서버라는 단어 자체가 비쌀 거예요. 여기 보면 서버가 995원이고요. 한글 그다음에 저기 서버랑 단어 저기 그 뭐야 키워드에 따라서 다 틀리네. 다 틀려요. 예전 달라 검색량이 틀리고 다 틀리니까. 그리고 상위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이 훨씬 비싸요. 네. 또 정확하게 보면 이 서버가 보면 이 1,2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경쟁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금액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거는 뭐 만 원씩 넘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우리 서버 호스팅 25,000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최고. 제가 알기로 키워드 네. 광고 중에 네. 또 볼게요. 이게 보면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요. 이 구글이 평가를 해요. 광고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그러면 이분 서버라는 키워드에 내가 만든 광고가 관련성이 보면 평균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클릭률은 평균 미만이다라고 이미 예측을 다 한 거예요. 그 이게 뭐냐면 이 품질이 적으면 광고가 많이 안 보여져요. 품질이 높으면 광고가 많이 보여지게끔 알고리즘이 그렇게 짜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다른 거 보면
이거 네. 보면 이거 볼게요. 있죠. 뭐라고? 여기 이거 점수가 좀 5점이네. 5점. 제일 높은 게 7점이면 이게 뭐냐면 얘가 그 페이지에 가서 이게 뭔지를 인식을 하고 평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컨텐츠 관련성이 예상 편입이 높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광고 관련성 이런 걸 다 평가해서 이게 점수를 이게 어쨌든 저게 높으면 그러니까 좋은 뭐라고 광고 소재를 쓰면 저게 더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고객이 더 관심 가지지 안 가지지. 그래서 그러면 이 광고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보면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를 보면 아이고 광고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있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서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이게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읽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뭐 광고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하여간 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미디어나 아니면 광고가 어필하는 내용들을 다 세세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타겟팅을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저는 이 페이스북에서도 광고를 지금까지 구글을 말씀드렸는데 페이스북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위에 보시면 여기 페이스북 코드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되어 있는데 페이스북 왜 했냐? 그러니까 원래 페이스북은요 원래 자기 회사 아이디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가입할 때. 근데 왜 페이스북 했냐면 페이스북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고 서버를 살만한 사람들의 모수가 어쨌든 페이스북 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그런데 광고가 사실은 페이스북이 왜 걔네가 막 몇십 조 하냐면 이 광고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이건 지금 좀 어렵잖아요. 그 구글은 페이스북은 초심자라도 다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페이스북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에서 볼게요. 페이스북 보시면 광고 관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면 요거는 이제 그 정의사님이 하고 있는 저기 광고 광고 기준 이건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내가 우리 제품 있잖아요. 필리핀에다가 광고할 수 있어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지역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호치민에다가 할 수도 있고요. 필리핀에다가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광고를.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기 구글 광고 보러 갔는데 그 총 8번 강의를 듣는데 성형외과 제일 많아요. 수강생가 성형외과 가서 해외에서 그 해외에 있는 손님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있어가지고 20명 중에서 한 7명이 성형외과에서 오신 분들이라고요. 지금 현재. 근데 성형외과는 뭐냐면 판매 단가가 되게 높잖아요. 한 번 한 5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돈을 이게 막 몇백씩 몇천씩 들여도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고객들은 방법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걔네한테 보낼 때는 그 아까 전에 광고 그 이미지나 이거를 그 나라 언어에 맞게끔 해서 다 따로따로 운영해서 돌리는 거 한국에서 다. 그러면 이제 볼게요. 지금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성과 계좌를 한번 볼게요. 그 여기 보게 되면 21,000건 정도가 도달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도달하고 노출이 틀립니다. 노출은요 지나가다가 그냥 이게 쓱 지나간 거 있잖아요. 그게 노출이에요. 도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걸 보고서 한 3초 정도는 머문 게 도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어쨌든 노출은 했는데 그 광고로 든 금액은 3,000원밖에 들지는 않았어요. 겁난다. 사실 사업 오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까지 얘네들이 디테일하게.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 중에서 공감을 한 거 뭐냐면 그 페이스북에서 페이지 좋아요 있잖아요. 그걸 누르한 사람이 23명이 누른 거고요. 그리고 링크를 클릭한 사람이 522분. 뭐 행동을 취한 사람이 525명이 어떻게 클릭을 했던지 아니면 사이트에 들어가 봤던지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럼 누가 들어갔냐 또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들어갔는지 볼게요. 누가 들어갔는지 보면 나이는요. 연령대는
이때 이거 45세. 제가 54세 이후로는 안 해놨어요. 이런 데이터는 구글에서는 못 봐요? 나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지역도 나오고 어느 나라에서 접속을 했는지 뭐 등등이 다 나와요. 그다음에 예, 뭐 아무래도 공감하거나 클릭한 사람이 이제 남성이 더 이제 많고, 그다음에 뭘 볼까요? 국가 뭐 그러니까 한국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한국밖에 없었겠죠. 한국 뭐 이제 보면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는 도시까지 나옵니다. 도시 어느 도시가 나오고요. 여기서도 이제 광고를 지금 한 번만 만들었고, 광고는 지금 2광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했고 금액을 올리면서 더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이 근데 어쨌든 간에 서버를 파는데 적합한 매체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자면. 그렇죠. 네, 그러면 간단하게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되게 쉬워요. 이거 보면요,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벌써 11시네. 아, 이거 큰물 할까? 제가 11시 20분 전에 나가야 아, 예, 그래요? 대구 내려가야 돼. 아, 예. 대구 가세요? 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기 뭐 웹사이트 뭐 전화해서 늘리면 여기서 클릭을 하고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을 선정할 수 있고, 미국에서 보면 뉴욕이라고 선정할 수 있어요. 그럼 뉴욕 이거가 네. 뉴욕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1,400만 명한테 광고가 노출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대구 치면 네, 대구에서는 이 대구 이 언저리에서 1,500만 명 정도 뭐 이렇게 있다. 거기서 뭐 남성, 여성, 에이지 이걸 소정해서 광고를 그냥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페이스북 보통 할 때 보면요, 페이스북 가끔 물어봐요. 너 영화 좋아하니? 무슨 책 좋아하니?라고 가끔 물어보잖아요. 그게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미용에 관심이 있어라고 하면 화장품 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광고가 가는 거죠. 성형 하는 사람도 그쪽으로 광고가 가는 거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타겟팅 한번 해볼게요. 타겟팅 해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심사로 보면 뭐 쇼핑, 그래서 쇼핑에서 의류, 남성복, 그러면 150만 명. 아까 전에 제가 대구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번 반경도 했거든요. 반경 40km. 네, 이것도 다 조절이 돼요. 타겟팅을 뭐 10km, 5km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150만 명이 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4억 3만 명, 전 세계가 4억 3만 남성복에 관심이 있다고 클릭한 사람이 4억 명 정도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아까 전에 그 SNS 인포에다 그 코드를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도 다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이게 작년에 유진영 내 펜션 할 때도 뭐 이렇게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걸 뭐 활용하시든 하지 않았는데 이게 되게 큰 흐름이고, 왜냐면 이제 남들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할수록 어쨌든 간에 경쟁에 되게 큰 차별점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못하다가는 훅 갈 수도 있다. 꾸준한 관리를 안 하면은 이게 정말 잘 하다가 안 해버리는 고객의 그런 문제들이 심한 거. 처음에는 당연히 안 들어오고 어느 정도 돼야 이제 들어올 거고, 그래서 콘텐츠를 계속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 근데는 광고를 만드는 건데 광고를 내면서 디렉팅할 기획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그렇게 서버 사진 하나 올려놓고 서버 사진 이렇게 노출했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이죠. 어떤 기획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가 이거 슈퍼챗 공동 구매를 했어요. 똑같이 페이스북에서. 그런 이거를 페이지도 만들고 팝업 창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광고를 40불을 들여가지고 광고를 했고 도달이 57,000명한테 됐고 클릭수가 10% 정도 되거든요. 6,700명 정도 보고. 근데 저희는 타겟팅을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할 때 공동 구매로 진행을 했어요. 공동 구매를 79개를 15,000원에 판다라는 이제 공동 구매를 시작했는데 그걸 완성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획이 필요하고
기획에는 뭐 글도 라이팅도 들어가고 만나기도 들어가고 수서로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수서로가 되는데 지금 일단 그 광명에서 직원 만났지. 모르잖아.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과연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정하셔야 돼요. 근데 꾸준하게 내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애드에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라고 생각. 이건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올 뭐 내년 초에 꼭 해야 될 게 웹디자인 개발자. 이게 내가 뭐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런 걸 이제 쫓아가려면 근데 거기에 리더가 있어야 되거든. 디렉팅은 그 내부에서 하되 그 외주로 주는 소스들이 있잖아요. 뭐 디자인 영역이라든지 글을 쓴다라든지 광고 집중이라든지 이런 거는 외주를 쓰는 게 맞는 거 같고 내부에서 디렉팅을 해서